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좋은 암호화폐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코인 마켓캡에서 한번 메이저 탑10들의 가격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이런 전형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스텔라만 어제랑은 조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스텔라만 한 4%, 5% 정도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 혼자 한 3%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는 한 5% 정도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횡보장이 하루빨리 끝나서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루라도 먼저 좀 빨리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코인 마켓캡에 관한 소식인데 코인 마켓캡이 XRP에 A등급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크립토 커런시 마켓 데이터 플랫폼이죠. 코인 마켓캡은 10초 전에 보셨던 이게 코인 마켓캡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초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매트릭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네, FCAS는 개발자 행동, 시장 성숙도 및 사용자 활동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스코어는 1에서 1000이 이제 이 점수이고 가능한 최고 점수는 1000점이며 새로운 데이터가 시스템에 통합이 되면 변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XRP는 752점을 획득하며 디지털 자산을 새로 채택된 측정 항목에서 A등급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등급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코인마켓캡은 암호화폐가 시가총액으로만 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환영할 만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XRP가 A등급을 받았다는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1000점이 만점인데 752점이면은 한 70%, 75% 정도 되는 이런 점수를 획득을 한 거죠. 네, 만점은 아닌데 A등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등급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뭐 A 플러스라든지 S 등급이라든지 이런 다른 더 높은 등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에서는 XRP가 가장 높은 등급을 안 받으면은 어떤 코인이 A등급을 받을까, 더 높은 등급을 받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XRP 정말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쉬운 거는 가격뿐입니다. 이 가격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호재들이 한방 터질 때 정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전 CFTC 위원장이 미 국회는 SEC 암호화폐 규제 관할 건 이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티모시 마사드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그는 미국 국회가 암호화폐 규제 관할 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이제 CFTC에 각각 분리할 필요 없이 SEC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세세한 규정보단 핵심적인 원칙 수립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전통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시장에서 사용됐던 규제 기준은 암호화폐 시장과 맞지 않다며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고 투자자 보호도 어렵다며 이렇게 지적을 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굉장히 XRP에 관한 좋은 소식인데요. 스위스 최대 온라인 소매 업체인 업체가 이제 XRP를 허용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스위스 최대 온라인 소매 업체인 디스테크가 XRP를 비롯하여 지불을 위해 여러 개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 목록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XRP, BNB, 라이트코인, 트론, 네오 및 오미세고가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은 스위스 프랑으로 정산이 되며 변하는 코인피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구매는 적어도 $200 상당의 스위스 프랑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올리버 헤린 디스테크의 공동 창립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매혹적이며 전자상거래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필요했던 노력은 항상 너무 커졌다. 이제 이 디스테크가 코인피를 사용하여 간단한 솔루션을 발견했고 우리 고유의 엔지니어링 팀인 이제 스펙트렌 덕분에 구현은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들이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런 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도 같이 들이려고 하는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완전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반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왜 이렇게까지 안 좋게 생각을 할까 정도로 이렇게 좀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적인 동향을 하루빨리 좀 살펴보고 나중에 마차 산업의 영국처럼 이렇게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참.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비트판다가 암호화폐 저축 상품 비트판다 세이빙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지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판다가 플랫폼에 암호화폐 저축 상품 비트판다 세이빙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20개가 넘는 암호화 자산을 정기적으로 자동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며 이와 관련해 비트판다 측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당 상품의 출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관련하여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펀드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볼륨이 상승하여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는 이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코인베리가 토론토에 기반을 둔 코인베리가 XRP를 추가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핀레크에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코인베리가 최근 대규모 채택에 따른 암호화폐 방식인 XRP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최근 개발로 코인베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자산 4개를 모두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리플의 기본 토큰은 속도와 확장성을 활용할 계획인 은행시설과 결제 네트워크와 같은 기관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채택이 되었다며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 페이글로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XRP가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또 선정이 되었었죠. 이로 인해 결제회사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디지털 코인 XRP를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은 이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런 거래소에서 추가된 후에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넓은 접근성을 얻었다며 지난주에 이제 좌우장펑의 바이낸스 CEO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및 기타 ERC20 토큰을 이미 지원했던 트러스트 월렛의 XRP를 지원을 발표를 하며 이제 지갑 사용자, 월렛 사용자들은 신용카드를 통해 디지털 코인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XRP에 관한 이런 많은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저만 신기한가요? 네,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그 어떤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이렇게 리플만큼 좋은 소식이 나오는 기사들을 회사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도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소식이 나오지 않고 나와도 좋은 소식 반, 안 좋은 소식 반 이렇게 참 나오게 되는데 정말 리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리플의 250개의 파트너십이 이제 굉장히 힘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리플과 XRP 2019년에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이제 바핀이 미등록 암호화폐 CFD의 업체의 영업 중단을 처분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이 이제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차익거래 서비스 업체 파트너스의 LTD의 영업 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바핀은 해당 업체는 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자들을 유치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차익거래 서비스 업체 CFD 프리미엄도 이와 같은 이유로 당국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다음
다음 소식입니다. IBM이 두 개 미 대형 은행들이 네, 이게 무슨 소리죠? 뭐가 여기 있다는 거죠? 네,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IBM 두 개의 미 대형 은행들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도록 협의 중이라며 리플에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IBM이 이제 대형 은행들과 손 잡고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리플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서 이제 IBM이 두 개의 미국 대형 은행들과 내부 및 송금 결제를 위한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스텔라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IBM 이니셔티브는 리플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항상 회사와 암호화폐 XRP를 은행 송금 결제를 위한 미래 표준으로 위치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들이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만든다면 리플은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IBM의 블록체인 책임자 제시 룬드는 이 관심이 논란이 되고 있는 JP모건의 스테이블 코인인 JPM 코인의 등장으로 촉발되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문의 대형은행 두 곳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JP모건의 암호화폐 선례를 따르는 미국의 대형은행이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 JP모건은 지난 2월 자체 암호화폐인 JPM 코인을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JPM 코인은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는 은행의 결제 네트워크에서 즉각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 쓰여 이체 시간을 단축하고 궁극적으로 해외 송금 마찰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표 외에 미국의 다른 대형 은행들도 이 기류에 편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시 룬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JPM 코인 등장에 이어 우리는 관심을 받았다며 발표 후 두 개의 대형 은행이 우리에게 접촉해 왔다고 합니다. 좋든 나쁘든 JPM 코인이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다른 6개의 전 세계 은행들도 IBM을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IBM은 6개의 전 세계 은행들이 자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6개의 은행들은 각국의 법정화폐에 묶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은행에는 한국의 부산은행, 브라질의 브라데스코 은행, 필리핀의 RCBC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은행은 유로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라며 리플은 어디에? 라는 부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왜 이 은행들이 리플과 손을 잡지 않았을까? 리플의 유일한 목적은 XRP를 이용하여 매끄러운 송금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은행 송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리플은 수백 개의 은행들과 테스트를 진행했고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은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리플을 무시하고 대신 자체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일까? 라면서 리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암호화폐를 신뢰하게 설득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인데 리플은 이를 800파운드 고릴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미국의 무슨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은행들은 통제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극소수의 결제 제공자들만이 결제를 처리하는데 XRP를 사용하는지 이제 설명한다고 합니다. 리플은 JPM 코인과 같은 은행 발행 암호화폐에 대해 반대를 했었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그것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그냥 그럴 거면 달러를 써라 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리플을 몰아내는 스텔라라는 부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IBM이 각종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움직임에서 스텔라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IBM은 블록체인 월드와이어 네트워크는 이제 스텔라의 네트워크에서 실행이 되며 일부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스텔라 루멘을 사용할 것이라며 룬드는 스텔라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나는 암호화폐가 실행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스텔라 루멘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를 도입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형 은행이죠. 네, JP 모건 쪽에서 JPM 코인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워졌었는데, 네, 이제 그거에 기류에 편승하는 네, 미국의 대형 은행 두 곳이 있다는 네, 이런 소식입니다. 이 두 곳이 이제 IBM에 같이 이제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리플의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기 등 350억 원 자산을 몰수했다는데 사실 무근이다 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내무부가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경찰 당국이 20억 루블 상당의 현금 자산과 암호화폐 채굴기를 몰수했다는 소식은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러시아 경찰 당국은 한 익명의 제보를 통해 모스크바 최대 마켓플레이스인 사도 보드의 일부 상점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 중 대규모의 자산을 몰수했다는 소식이 주요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네,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인데, 바이낸스가 아르헨티나와 블록체인 기업 육성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와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산하 투자기관인 바이낸스 랩이 발굴하고 투자한 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아르헨티나 노동 생산부와 현지 투자기관인 파운더스 랩이 최대 5만 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랩은 앞으로 4년간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협약은 바이낸스 랩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초기 블록체인 기업의 자금 투자와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을 통해 이제 제공하는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공에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바이낸스 랩은 올해 초 아르헨티나, 미국, 독일, 포르투갈, 싱가포르, 홍콩을 글로벌 거점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아르헨티나는 블록체인 기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투명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이낸스, 네, 코인베이스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코인베이스라고 불릴 만큼 지금 위상이 떨어지고 위상을 유지 못하는 코인베이스를 볼 때 그에 반해 바이낸스는 너무나도 네, 이 좌우장펑이 정말 사업가로서의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지금 좋은 또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예전의 네, 위상을 되찾길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 회사가 비트코인이 이제 향후 6개월 이내 $10,000에 도달할 확률은 5%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6개월 이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5자리에 도달할 확률이 이제 날로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스큐마켓은 비트코인 옵션의 현재 가치를 기반으로 9월까지 $10,000를 돌파할 확률은 4.6%에 불과하다고 발표를 했으며, 9월까지 $8,000에 도달할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9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6,000에 도달할 확률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비트코인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80%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4,000의 저항 수준을 잠시 깨트린 후에 $3,950에서 $4,000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는 $4,000를 살짝 넘었죠. 암호화폐 저항 수준의 파기는 거래량이 상승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애널리스트 케빈 루크에 따르게 되면 이달에는 최근 5일 동안 $100억 넘는 거래량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코인 마켓캡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지배 지수는 현재 50.8%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부분과 이제 올해 상당 기간 동안 이 수치는 53%를 넘었었는데, 펀드스트랩에 이제 톰 리는 최근 비트코인의 공정 가격이 15,000에서 $20,000 사이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달 전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비트코인 투자자죠. 이제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2022년까지 $250,000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또 했었죠. 세계의 화폐 가치는 86조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약 5%의 시장 점유율로 비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한 개당 $250,000를 얻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를 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이렇게 팀 드레이퍼가 얘기를 했었죠. 올해 초 팀 드레이퍼는 암호화폐 채택이 스타벅스와 같은 일상적인 소매 업체가 이를 수용하면서 빠르게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또 했었는데, 또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제 중국의 억만장자인 아침이라 그런 거예요.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억만장자인 자오동도 저명한 비트코인 상승론자 중 하나였는데, 그는 2021년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인내심 뿐이라는 굉장히 명언 아닌 명언을 또 남긴 분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 이제 전문가들의 전문가분들, 이런 기자분들 기사를 또 확인해 보면은, 또 트레이더분들도 그러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하락장이 끝났다, 기나긴 하락장이 끝났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락장은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횡보를 하는 이런 좀 안정권에 들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만 남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승이 언제쯤 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정말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너무나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을 또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일본 NHK가 베네수엘라에서 대시의 활약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일본 방송사 NHK가 최근 베네수엘라의 이제 경제 위기를 다루면서 초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극단적 상황에 대해 보도를 하며, 기존의 지불 프로세서 및 현금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의해 미국 달러와 암호화폐로 전환하였다는 내용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시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한 비즈니스를 비추는 동안 대시 accept here, 이곳에서 대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가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NHK는 일본의 공영방송 네트워크로 NHK 월드 재팬 채널을 통해 영어로 된 컨텐츠를 하루 24시간 스트리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소셜미디어 채널은 100만 명 이상 팔로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한 급진적인 이런 채택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동 아니면 중동 쪽에서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급진적인 채택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법정 화폐가 좀 어려울수록 암호화폐를 드리려는 이런 노력을 볼 수가 있는데, 베네수엘라에 관한 암호화폐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암호화폐 시장 부활할까, 비트코인으로 위안화 자금이 유입 중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인 리브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 들어가던 자본 유입을 감시하던 모니터링 결과 중국 위안화가 가장 많이 사용된 통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 유입된 위안화는 1억 6,500만 달러를 상회했고, 그 다음 알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이 같은 기간 동안 7,500만 달러를 약간 밑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예상대로 미국 달러에 비해 법정화폐 진입 자산에서 2위를 차지를 했고, 가장 큰 유입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들어간 법정화폐 2위는 위안화라는 부재를 살펴보게 되면, 특히 중국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경제 중 거대 채굴 회사가 철수한 시점에서 6개월 만에 나온 수치로 비트메인은 축소 및 비용 절감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업계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비트메인의 주요 경쟁사인 케이넌 크리에이티브가 이달 초 자금 조달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의 가치가 수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비트메인이 다시 살아난다면 한때 최대 투자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짐으로 중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암호화폐 전용 거래소인 팻비트코인은 이제 지난 하루 동안 50% 이상 볼륨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2017년부터 중국 인민들의 거래 옵션을 금지하기 위한 결정을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만이 합법적으로 남아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북한마저 지금 네, 미국 경제 제재를 받아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네, 암호화폐를 또 보유를 하고 있죠. 암호화폐 떡상 날만을 네,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날만을 지금 북한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네, 중국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 와중에는 이제 또 중국 암호화폐 시장이 또 부활할까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중국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도 네, 따라가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할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이 부활을 했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거에 또 따라가는 것도 좀 네, 웃긴 모습이긴 할 텐데 참 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네, 이렇게 네, 받아들이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좀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좀 말이 이렇게 좀, 네, 좀 더듬어지긴 하는데요. 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매끄럽게, 네, 매끄러운 진행을 하면서 방송, 예, 들으시는, 이런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경감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관지 보호에 항상 힘쓰시길 바라며 출근이나 외출하실 때 항상 마스크를 쓰셔서 네, 감기, 미세먼지에 네, 기관지를 꼭 보호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